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후변화의 인위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먼저 지구의 열수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좀 살펴봤었어요. 열수지라는 건 어떤 장소에서 열이 들어오고 나가는 열의 출입을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구의 열수지라고 하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었고, 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 가열된 지구는 자기가 받은 에너지만큼 바깥으로 지구 복사 에너지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 양이 똑같을 때를 우리가 복사 평형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구에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일부는 우리가 흡수하기 전에 대기나 지표에서 반사를 하고 일부 양만 이제 흡수를 한다라고 했다. 흡수를 할 때도 지표면과 대기에서 이제 나눠서 흡수를 하게 되고요. 이 흡수한 에너지가 다시 지구 복사 에너지 형태로 빠져나갈 때도 우주 공간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있고 대기에 흡수되는 에너지도 있다고 했다. 대기도 마찬가지로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에너지와 다시 지구로 내보내는 에너지가 있는데 얘가 이 대기의 재복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지표와 대기에서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에너지 흡수량과 방출량을 살펴보면서 지표에서도 대기에서도 각각의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은 상태, 즉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구 전체적으로도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할 내용은 이 대기의 재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온실 효과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기후변화 요인 부분을 우리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울 새로운 내용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이 지구 열수지 한번 연습해 볼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학습지에는 없는데 선생님이 가지고 왔어요. 같이 한번 요 화면을 보면서 해 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봤던 그림이랑 비슷한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인데 아까 말했듯이 조금씩 이제 책이나 문제 쓸 때마다 표현은 다를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앞에 어떻게 나와 있더라? 증발이라고 나와 있었죠. 우리 증발, 거기 이제 수문열 전달 얘네들을 따로 나타내기도 하고 같이 나타내기도 하고 뭐 화살표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지구의 열수지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렇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면 일부 우리가 반사시키고 이 반사시킨 양을 뺀 만큼이 지구로 들어온다 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빈칸이 좀 있죠. 빈칸이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여기 지표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과 대기가 방출하는 흡수의 양도 안 나와 있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하나씩 해봅시다. 지금 우리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70이죠. 그러면 지구가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면 다시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양도 똑같이 얼마여야 돼요? 70. 네, 똑같이 70이어야 되죠. 근데 지금 대기가 방출하는 양이 66이고 지표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양이 얼마인지 계산하시오라고 하면 얼마가 될까요? 4. 그렇죠. 흡수하는 양과 이 두 개를 더해서 방출하는 양이 같아야 되죠.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선생님이 각각의 영역에서 지구 열수지를 따지는 거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빈칸. 지표가 방출하는 이 양을 계산하려면 밑에 보지 말고 이거 그림만 보자. 밑에도 안 나와 있나? 나와 있네. 자,
지표에서 우리가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을 따져보면 되겠죠? 그죠? 자, 지표에서 흡수하는 에너지 양은 어떤 것들이 될까? 여기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하는 A라고 적혀 있는 얘와 대기에서 방출하는 얘. 그러니까 A와 B의 지금 합이 지표가 흡수하는 양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표가 방출하는 양을 계산을 하려면 지표가 흡수하는 양을 먼저 계산을 해야겠네. 그치? A는 얼마일까? 자, A는 지금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서 대기가 흡수하는 양을 빼고 지표로 들어오는 게 A죠. 그러면 지구로 들어오는 이 70에서 대기에 흡수되는 25만큼을 빼면 A는 얼마야? 45. 45. 이게 지표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죠. 근데 흡수량이 하나 더 있어. 대기가 여기 지표로 방출하는 얘가 뭐였어? 바로 대기 재복사 양이었죠. 근데 얘를 지금 바로 여기서 계산을 할 수 없네요. 우리가 대기의 에너지 총 방출량을 모르니까. 대기의 에너지 총 방출량을 알려면 흡수량부터 계산을 해야겠네. 그치? 따라오고 있죠? 이거 하는 거야. 이거 다시 해보는 거야, 이거. 이거 오늘 다시 지금 해보는 거야, 직접. 자, 그럼 우리 대기에서 흡수량과 방출량을 먼저 따져보자. 대기에서 흡수량을 보면 대기로 들어오는 첫 번째 얘가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었고 지표에서 대기로 방출하는 애들이 있었죠. 보니까 대류나 전도, 수문열의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의 총량이 29고 지표면이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 중에서 일부만 우주로 빠져나가고 다시 대기로 흡수된다라고 했죠. 그 양이 지금 100이니까 대기 흡수량의 총량은 태양 복사 에너지 그 다음 지표에서 전달되는 얘네들. 얘네들 이 흡수량이 방출량과 같아야 되죠. 복사 평형이 일어나려면. 대기에서 방출되는 양이 지금 우주로 방출되는 얘랑 지표면으로 방출되는 재복사되는 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66 더하기 B가 되겠죠. 따라서 B는 얼마야? 대기에서 지구로 재복사되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얘가 88이 되죠. 왔다 갔다 정신이 없지.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다시 해봐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대기에서 대기가 아니라 지표에서 흡수량을 따질 수 있겠죠. 지표에서 흡수량은 태양 복사 에너지 이 친구 방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얘랑 대기 재복사로 들어오는 방금 계산한 88만큼이 흡수량이고 방출량은 대류나 전도 형태로 전달하는 29와 원래 얘가 이제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얘는 우리가 아까 이 지구 복사 빠져나가는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애를 계산했기 때문에 더하면 되죠. 104 더해보면 같은 값이 나오나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계산했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에서 지구 전체적으로도 대기에서도 지표에서도 복사 평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그러니까 흡수하는 에너지량과 방출하는 에너지량이 같다는 걸 계산하면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영역에서 지구 열수지를 계산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 대기에서 지표로 다시 방출하는 에너지 때문에 발생하는 온실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실 효과는요, 계속 얘기를 했지만, 왜 얘가 이렇게 연하게 나오는 것 같다. 펜이 바뀌어 있구나. 자, 온실 효과는 대기 중에 있는 기체들 중에서 온실 기체, 얘네들은 밑에 나와 있는데요. 수증기, 제일 많은 애가 얘야. 수증기, 이산화탄소, 뭐 메테인, 산화이질소, 그리고 오존 이런 애들이 온실 기체 애들입니다. 얘네들 하는 역할은요. 아까 지표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에너지 있었죠. 지구 열수지 계산할 때. 이 온실 기체가 지표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를 흡수했다가 재복사해서 이 재복사한 에너지가 다시 지표에 흡수되면서 지표면의 온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이 온실이 얘들아 뭐야? 온실. 온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죠? 보통 우리 뭐 비닐하우스 같은 거 하면 돼요. 자꾸 누가 왔다 갔다 하니? 식물 같은 거 키울 때 우리가 겨울에는 추워서 얘네들이 자라기가 힘드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식물들이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절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온실이라고 하는데 조금 지구 대기가 하는 온실 역할이랑은 차이가 있기는 해요. 뭐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얘네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열을 이제 가둬져서 여기를 따뜻하게 해서 이제 막 풀들이 잘 자라게 하는. 그래서 아마 실내 이런 수목원이나 온실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밖에는 춥더라도 안에는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쌤도 여름에는 오히려 밖은 더워도 또 안은 적정하게 이렇게 온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놀러 갔다가 비가 와서 가봤었는데 어쨌든 뭐 가본 친구들도 안 가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그런 곳을 이제 온실이라고 하는데 사실 얘네들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빛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가둬주는 역할은 있지만 대기는 이렇게 빛을 가두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우주로 빠져나가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재복사를 통해서 다시 지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를 따뜻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이 효과를 온실 효과라고 부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일상생활에서 쓰는 온실이랑은 뜻이 다르긴 하지만 지구를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이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온실 효과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쌤 예전에 그 대학교 면접 볼 때, 고3 때 수시 원서 내고 면접 볼 때 이걸 물어봤었어요.
온실 효과랑 지구 온난화를 설명해 보라고 얘네들을. 온실 효과 자체는 지구가 일정한 온도를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밑에 그림을 좀 보면요. 대기가 없다면 지금 현재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대기층이 온실 효과를 통해 지구의 이 에너지를 높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대기가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고 흡수한 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 형태로 에너지가 빠져나간다라고 했죠. 얘네들을 재복사시켜주는 애들이 없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영하에서 유지되게 됩니다. 흡수한 만큼 에너지를 다 방출하기 때문에. 이러면 다양한 생물체들이 지구에서 살기가 힘들겠죠. 근데 여기 지구 대기가 이렇게 한 겹 존재함으로써 빠져나가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다음 빠져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 중에서 일부를 대기가 흡수한 다음에 얘네들을 다시 지표면으로 복사시켜준다. 그러니까 이 대기가 재복사시킨 에너지를 지표면이 한 번 더 흡수함으로써 지구의 평균 기온이 대기가 없을 때보다 올라가게 되겠죠. 지표면의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평형을 이루게 되니까 이런 온실 효과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효과가 너무 세졌을 때, 너무 강화됐을 때가 문제죠. 어떤 경우에 이 온실 효과가 강화되는가? 바로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 기체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온실 효과가 증가되게 되고 이는 결국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이어진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들은 자연적인 애들도 있었고 다양했잖아요. 지구 내적 요인도 있었고 얘네들만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온실 기체 농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우리 교과서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보기 전에 우리 요거 하나만 참고로 좀 필기를 해둡시다. 한 장 넘기면 여러분들 필기 공간 있고 옆에 해둬도 되는데 이 내용이 빠져 있어서 온실 기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더 하면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 전에도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 온실 기체의 종류는 다양해요. 수증기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메테인도 있고 이런 애들도 있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이 온실 기체 중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라는 건 이 온실 효과에 기여하는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수증기를 제외하면 사실 양은 수증기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수증기를 제외하고 나면 기여도가 가장 높은 애가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이따 우리 그래프도 보면은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이런 애들의 이제 대기 중에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에 따라서 지구 기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건데 그래서 우리가 수증기를 제외하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이 온실 효과의 기여도가 높은 애가 이산화탄소다. 참고로 자, 그래서 교과서는 어디를 보냐면요. 교과서는 일단 먼저 129쪽 한번 볼까요?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같이 봅시다. 이 그래프는 그 84쪽 온실기체 증가 원인 거기 표에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비슷한 그래프인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니까 가로축에는 연도가 나와 있고요. 지금 1850년대, 1800년대 중반부터 2000년도까지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얘네들 다 온실기체죠. 온실기체의 대기 중 온실기체의 농도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일단 그래프 경향상 얘네들이 다 대기 중의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특히나 이제 또 여기서 눈에 띄는 현상이 얘네들이 점점점 증가하면서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지금 보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가 이 1900년, 1950년대 이후로부터 보면 이 전보다 얘네들이 더 빨리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때가 언제냐? 언제예요? 1900년 중반 이후 1950년, 60년대 이때부터 산업화가 시작됐죠. 그러면서 이 화석 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이 온실기체의 농도가 전보다 더 빨리 증가하기 시작했다. 자, 얘네들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느냐? 한 장 넘겨서 우리 130쪽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우리 앞에서 고기후 자료 분석할 때 이 과거의 기후 자료 분석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의 기후를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후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이 미래 기후를 예측하는 기후 예측 모형을 만들 때는 우리가 대기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네요. 해양에 대한 정보, 어떤 지표면 변화에 대한 정보, 해빙에 대한 정보, 빙하의 형성도 우리가 지표면 반사율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야기했었죠. 지구 내적 요인 할 때 기후 변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지금 이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여기 까만색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가 실제로 이제 180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기온을 관측해서 기입한 자료이고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온실 기체들의 증가만 고려했을 때는 예상된 기온 상승이 이렇게 초록색 그래프로 지금 그려져 있고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기후 변화의 자연적인 요인들 있죠. 꼭 인위적인 요인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요인만 고려하면 자연적인 요인들만 고려해서 기후 변화를 예측하면 오히려 지금 계속 기후가 뭐 증가했다 상승했다 증가했다 상승했다 하지만 경향성이 오히려 이렇게 냉각되고 있죠. 기온이 냉각되는 시기가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자연적인 요인들 외에도 이런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활동들, 그에 따른 또 온실기체 농도 변화에 따른 이 기온 변화를 조사를 하니까 걔네들이 지금 파란색 그래프로 나타나 있거든요. 실제 관측한 기온 변화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연적인 요인들만 생각하면 오히려 이렇게 기온이 큰 차이가 없거나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온실기체 농도 변화를 대입해서 예측을 한 결과와 실제로 이 관측 기온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걸로 봐서 결국 이 기후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자연적인 요인이 아니라 인위적인 요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기 중에 온실 기체가 증가하는 걸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가 얘가 결국에는 기후 변화를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걸 유발할 거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워크북으로 돌아가 보면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과거부터 현재까지 조사를 해보면 대기 중에 온실 기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 말은 이 대기에 있는 기체들 중에서 이 대기 재복사를 시키는 지표면으로 다시 에너지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걔는 결국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이렇게 지구의 평균 기온을 점점 상승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물론 얘네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구의 기후 변화를 시키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이렇게 평균 기온을 상승시키는 역할은 아까 우리가 두 번째 그래프에서 봤듯이 이런 인위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예상을 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었죠. 실제 관측 기온과. 그래서 이 대기 중에 온실 기체 농도가 증가하는 건 온실 효과의 강화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바로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상승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고 한다. 그럼 반대로 정리하세요. 결국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뭐다? 이 온실 효과를 담당하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오존, 아산화질소, 메탄 이런 온실 기체들의 증가 때문이다. 이제 좀 구분이 되죠. 온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 온실 효과 자체는 우리 지구상에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이 온실 기체 증가로 인해서 얘네가 너무 강화됐을 때는 이렇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게 된다. 그럼 이렇게 온실 기체가 점점 증가하는 원인은 뭐냐? 자연적인 원인도 있지만 이는 대체로 인위적인 요인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 시작할 때 이제 기후 변화의 인위적인 요인이었죠. 제목이. 어떤 경우에 이제 대기 중에 온실 기체가 증가하느냐? 제일 큰 게 화석 연료 사용의 증가. 그래서 아까 우리 이 대기 중 온실 기체의 농도 증가를 보면 이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에 그래프 기울기가 전보다 더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었죠. 화석 연료 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또 뭐 다양하겠지만 산림 벌채가 뭐야? 산림. 나무 자르는 거. 나무 베는 거, 벌채. 나무를 많이 베는 게 왜 문제가 될까?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바꿔주는데 그게 없어지면은 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니까? 그쵸? 우리 식물이나 나무, 식물 세포에 있는 엽록체에서 얘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주죠. 그러면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소비하는 역할을 할 텐데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거기에 건물을 짓고 그러면 이 광합성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대기 중으로 그대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계속 증가하겠죠. 교통량이 증가하면 이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배기가스 중에서도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기체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량 증가도 우리가 온실기체를 증가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또 요즘 많이 이제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 이제 또 채식의 그런 어떤 중요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필요성을 강조하는 뭐 어떤 매스컴 보도나 기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뭐 채식이 몸에 좋다 이 내용보다는 우리가 가축을 사육하는 데 있어서 이 소비되는 이 가축 사육으로 인해서 방출되는 온실기체들의 양도 상당한 양을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나 돼지를 기르면서 얘네들이 이제 이 메테인을 방출시키거든요. 근데 점점 갈수록 고기 소비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큰 요인이 된다라고 해서 한동안 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이런 채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지금도 종종 나오고 있더라고요. 난 채식을 하진 않지만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어쨌든 이런 다양한 인위적인 요인들 때문에 이 지구의 기후 변화가 어떻게 보면 또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지구 온난화라고 하면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것만 의미를 하잖아요. 지구 온난화 자체는 지구의 기온이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하니까 틀린 표현은 아닌데 사실 이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가속화되면서 지구의 기온이 단순히 상승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만은 아니죠. 근데 겨울엔 더 춥던데 뭐 비도 많이 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지구온난화라는 단어보다는 뭐 기후재앙 또 뭐더라 하여튼 이렇게 새로운 단어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실 이 기후변화는요 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어떤 이런 기후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뭐 전쟁이나 질병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도 난민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사실 이 지구온난화 현상을 지구의 평균 기온이 증가하는 현상 이렇게 단순히 지식적인 것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지식적인 걸 좀 넘어서서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로 바라보고 좀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에 우리가 여름에 막 갑자기 이 열대지방처럼 우리나라도 집중호우, 단시간에 갑자기 막 비가 많이 내리는 이런 현상들이나 여름철에 막 폭염이나 이런 현상들이 심해지는 게 사실은 다 이 지구온난화가 심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삶의 문제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일단 진도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마치기 전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영상을 한 2개 정도 보여줄 텐데